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요즘 윤석열 정부에서 회계 장부를 똑바로 내라고 이렇게 노조한테 들이미니까 양대 노조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펄쩍 뛰고 있죠. 난리를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양대 노총이 그러면은 그렇게 자금줄이 떳떳한 애들이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이 양대 노총,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지난 5년 동안 정부 지원돈 국민 세금 수천억 원을 받아갔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나라로부터 돈은 받아가는데 그거 어디 썼는지 좀 알아보자고 떳떳하게 회계자료 좀 봅시다 하니까 그거는 싫다라는 거예요. 밝히기 싫다라는 거야.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럴 거면은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라고 한 거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미우나 고우나 윤석열 정부를 응원하고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답답한 게 당연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까딱 잘못하다가 국힘당조차 무너져 내리면은 민주당과 이재명의 폭주에 도저히 구체적으로 현실 정치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단이, 견제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이 유용한 윤석열 정부라는 이 무기는 우리가 손에 쥐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념이나 구호, 댓글만으로 나라를 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거창한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민노총이나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그래, 회계자료 공개하라니까 얘네들이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민노총, 한노총뿐만 아니라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던 공무원, 교사, 은행노조 이런 곳들조차도 정부의 회계 공개, 요번에 이렇게 회계 공개 좀 봅시다 이러니까 이거를 거부하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죠. 저 양반들이 왜 회계자료 공개를 거부를 했겠습니까? 공무원, 교사, 은행노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들이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저따위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공공성격이 강한 지자체 공무원 노조도 이 꼬라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노조도 이 꼬라지고, 공기업 노조들조차도 이 모양 이 꼬라지라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정말로 심각하죠. 한편 한 회사 내부에서도 참 재미있게도 노조의 연령대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자료 제출이 갈리는 기가 막힌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보통 4, 50대 연령대에 비교적 그런 나이대가 많은 사람들, 근데 좌파 성향이 많은 세대죠. 이 나이대가 많은 LG전자 노조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당연히 안 했고, 반대로 MG노조라고 불리는 LG전자 사람 중심 사무직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여러분들 신기하죠? 이게 그러니까 얼음사이다 채널 오래 봐오신 분들도 요즘은 눈이 좀 뜨여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원래부터 잘하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자,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정치사회 뉴스를 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결국은 사람 행동 패턴이나 모든 것들이 정치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 성향이나 거기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크게 보면은 달라지고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주요 거대 노조들은 거의 대부분의 정부의 이번 회계 관련 서류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나라가 얼마나 깊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지, 특히 지난 문재인 5년 동안 얼마나 깊이 구석구석 이 나라가 썩어 있는지 감도 안 온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지금 이 윤석열 정부라도 일단 우리가 정권 교체에 성공을 한 거는 정말로 기적의 한 수였던 겁니다. 정부의 이번 회계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노조들 중에는 공공성격이 강한 지자체 공무원 노조, 심지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각급 교사 노조들도 많았고, 공기업 노조도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담하죠. 저런 것들이 학생을 가르치면서 전교조에서 선생질을 하고, 애들 앞에서는 내가 교육자라고,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민주화가 어떤데 정의가 어떤데 떠들고 다니면서 학생들 앞에서 목에 힘을 주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요즘 학생들이 머리가 더 트여 있는 경우도 많은데 말이죠. 자,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입만 열면 노조 비판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노총 내에 있는 대형 노조 중에 87%가, 한국노총 안에서도 대표 조직의 85%가 자료 제출을 사실상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라입니까? 적어도 정상적인 나라 꼬라지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죠. 자, 회계자료 제출 부실하게 했던 노조들의 이름을 제가 뉴스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사회 각계 각 분야에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이것들이, 제가 제일 대표적인 민노총 소속의 몇 개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예시로 읊어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그러니까 훨씬 많아요. 자, 아마 시청자분들이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명칭만 들어도 아 하면서 한숨을 쉬실 텐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숨 푹 이렇게 쉬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국 민주 여성노조,
한국공항공사 노조. 자, 문재인 때 인천공항 말 많았죠.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조. 뭐 이런 데는 그런가 보다 칩시다. 그리고 보세요. 전국 교수 노조. 나라 꼬라지 보세요. 이런 것들이 꼴의 교수라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전국 공무원 노조도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정교조죠. 그리고 또 전국 언론 노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제가 왜 이 항목을 이렇게 대표적인 예시로 떼온 건지 이제 실감이 나시죠? 대학 교수, 학교 교사, 언론 어떤 곳들입니까? 이 나라 교육이나 장래에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분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곳들이 바로 민노총, 한노총 같은 곳에 소속이 돼가지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주거니 받거니 같은 팀이라고. 정부가 그동안 국민 세금 수백억 수천억 이것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예우해주다가 사용 내역 좀 봅시다 하니까 자료 제출도 못하겠다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 나 대학 교수요, 나 학교 선생님이요, 나 대한민국 언론인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잖아요. 자, 민주노총 본부 산하 대형 노조 중에 무려 87%가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요거 지금 한 두세 번째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의 90%에 가까운 대형 노조들이 자료 제출을 안 하고 거기에는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그 유명한 정교조, 전국 교사 노동조합, 교직원 노동조합, 그리고 또 전국 공무원 노조, 전국 교수 노조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계가 그 모양 그 꼬라지인 거죠. 자, 참 웃기고 안타까운 거는 오히려 한국 비정규직 교수 노조에서는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물론 대한민국에 이제 훌륭한 교수님들, 학자님들도 일부 계시지만 정말로 안타깝게도 또 상당한 교수들은 어떠냐면 그냥 철밥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제대로 된 어떤 연구 실적이나 필드에서 구르다 온 그 실무 지식, 이 산업업계에 대한 실무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맥으로 낙하산으로 대학 교수에 꽂힌 인간들도 솔직히 수두룩빽빽합니다. 대한민국에. 물론 훌륭한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분들도 계시고 이제 훌륭한 그 대학 교수 학자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인맥으로 꽂혀가지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인간들도 수두룩빽빽하다라는 거예요. 그 비정규직 교수 노조들이 제대로 회계 자료를 냈다라는 게 좀 서글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학생을 가르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것만 봐도 답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 뉴스를 좀 챙겨보는 분들의 눈에 익숙한 노조들 이제 또 당연히 빠지면 섭하죠. 등장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항상 비판하던 노조들 당연히 등장합니다. 한국노총 내의 최대 산별 노련 중에 하나인 금속노련, 금속노조 뭐 유명하죠. 골수민주당 홍위병 아저씨들 행동대원들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전국은행 행원들이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는 전국금융산업노조 거대하죠. 그리고 또 깨알같이 출판업계에도 좌파가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 은행도 돈을 다루고 회계를 다루는 은행도 이 모양이 이 꼬라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 수많은 국민들의 어떤 교양 지식을 책임지는 어떤 이런 학술 지식의 유통을 책임지는 출판업계도 이렇게 어떻습니까? 좌파가 깊숙이 뿌리 내려 있다라는 거예요. 전국 출판 노련도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노동계, 금융계, 학계, 출판업계, 방송, 언론, 미디어계에 이르기까지 온 사회 구석구석에 노조랍시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것들 하는 짓이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연결되고 끈으로 이어져서 썩어 문드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 세금 지원 수백억씩 갖다 퍼줬으니까 사용 내역 좀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노동자 탄압을 하지 말라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편 깨알같이 전국 건설산업노조도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노조판에서는 정말로 다 유명한 곳들이죠. 자, 이러니까 고용부에서 다음 달 2일까지 자료 보완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자료 보완해가지고 좀 다시 제출해라 하는 거죠. 문재인 5년 동안은 당연히 이런 요구를 하지도 않았고 애초에 회계 자료를 제대로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따르지 않으면 규정대로 500만 원의 과태료도 때리고 현장 조사도 나가겠다라고 윤석열 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500만 원도 너무 적지만 뭐 규정이 그런 걸 어떠겠습니까? 이 뭐 정말 참 아쉽고 간에 기별도 안 가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저렇게 압박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대견스럽고 또 현장 조사라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저것들 신경 쓰이게 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정말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정치 참 오래 봐오신 분들은 옛날부터 이거 하라고 노조들 좀 때려잡으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가르쳐 줬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정치인들이 이거를 잘 못하거나 하더라도 약하게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라도 저는 정말로 이제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여러분들 저게 가능했겠습니까? 아니죠. 정부 지원금이 오히려 늘어났을 거예요. 그 또 대기업 귀족 노조들은 자기들 정년 연장하면서 대한민국 기업에 이렇게 기생을 하면서 인맥으로 끈으로 아는 사람들만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채용시켜주고 비리가 더욱더 많아졌겠죠. 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더라면. 이래서 국민이 최소한 현명을 하고 마음에 드는 선택지가 없더라도 덜 나쁜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해봅니다. 자, 물론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도 감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저도 안타깝고 사실 다 알면서 애써 모른 척 입을 닫고 있는 분야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또 노조 때려잡는 거는 뭐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럴 때는 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정말로 이제 이쁜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도 거부하는 노조의 행위는 이해할 수가 없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자, 얼마나 불행 중에 그래도 듣던 중에 반가운 소리입니까? 그죠? 반가운 얘기입니까? 자, 최근에 윤석열 정부와 노동부에서는 적어도 327개 주요 노조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하세요라고 했더니 무려 200개 이상의 노조들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껍데기만 내는 부실 제출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민노총과 한노총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노조에 대한 공격이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노조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표지만 내고 겉표지 껍데기만 내고 속지는 내용물은 내지 마라. 표지만 내고 속지는 내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조들은 이 지침을 따랐다라고 하죠. 정부보다 한노총, 민노총 같은 애들이 정부보다 위에 있고 법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심각하죠, 대한민국.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깊은 병폐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젊은 우파를 자처하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게 저 얼음사이다와 함께 좀 더 깊은 지식들을 이렇게 알고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정말로 깊숙이 구석구석 썩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부디 이런 것들을 소신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가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준석 같은 깜도 안 되는 교활한 기회주의자들이 설쳐댈 때 제가 초창기부터 정확하게 그 비판을 굳이 우리 젊은 동생들한테 그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비판을 했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내공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인간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지난 몇 년 내내 민노총 잡자고 하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매도를 했어요. 갑자기 민노총 때리고 다 때려잡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틈만 나면은 방송 나가가지고 자당 안에서도 얼마 안 되는 이런 중요한 목소리를 내주는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다녔던 인간입니다. 요즘 또 대놓고 여러분들 제주 간첩단 사건 기억나시죠? 얼음사이다도 다뤘습니다. 창원 간첩단 사건 기억나시죠? 저 다뤘습니다. 요즘 제주 간첩 사건, 창원 간첩 사건, 전국의 지하 조직에 걸쳐 있는 사건들이 터져 나오는데도 이 인간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철진한 색깔론이네, 종북몰이네 이런 것들을 뿌리 뽑아야 되네 이따위 소리를 떠들고 다니던 애예요. 정말로 깜도 안 되는 인간입니다. 우파가 아닙니다. 얘는. 이런 인간을 보수의 인재라고 헛소리하는 거는 586 언론노조랑 민주당이 뒤에서 전략적으로 눈에 뻔히 보이는 역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1인당 당장 사람 1인당 3분씩만 면접 보면서 그냥 아무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님들 중에서 제가 오늘 하루 저녁에만 인재 10명을 뽑아보라고 해도 이준석보다 훨씬 뛰어난 우파 마인드를 가진 20대 30대 일반인 젊은 직장인분들 상위 호환인 진짜 2030 세대를 제가 오늘 하루만 해도 면접으로 사람 뽑을 자신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신을 차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초법적인 강성 노조들은 그러니까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이런 거 다들 보셨죠? 한국의 이런 초법적인 강성 노조들은 당연히 해외 기업이 국내 투자를 결정할지 말지를 생각할 때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당연히 악영향을 끼치겠죠. 당연합니다. 정부가 세금 지원을 해주고도 돈 어디 썼냐고 회계 자료 좀 봅시다라고 하니까 아니 누가 뭐 정부 지원해준 거 빼들어 간대요.
우리가 돈을 수천억이나 5년 동안 줬으니까 그거 어디 쓰셨는지 회계 자료 좀 봅시다 하니까 그걸 노조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성노조가 아니면 뭡니까? 한두 달이 멀다 하고 무슨 분기 행사처럼 파업질을 해대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수출이라든지 생산 라인 전체를 멈춰 세우는데 제정신이 박힌 기업 오너라면 이런 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노조 문제를 이렇게 경제, 산학 문제를 연계해갖고 깊이 생각하면 해볼수록 이런 것 하나만 봐도 그러니까 이준석이 같은 놈이 얼마나 얄팍한 인간인지를 우리가 아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하니까 당연히 이런 선동은 이겨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강성노조 문제는 당연히 중요한 고려의 요소가 해외 자본들이 국내 투자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해외 자본과 해외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려줘야 청년 여러분들의 젊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자, 뭐 언론에 따라서는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가 이번에 그러니까 국내 투자하려는 게 지금 무산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뭐 이게 또 노조 때문이다 아니다 또 끝도 없는 말장난을 하는 언론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들 정치 성향에 따라서는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게 악영향을 주는 게 맞죠. 그거 노조 문제 하나가 모든 문제는 아니라고 해도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맞겠죠. 투자를 결정할 때. 상식적으로 법보다도 위에서 군림하고 정부 통제조차 제대로 안 되는 초강성 노조를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과 자본들 어느 누가 그거를 좋아하겠습니까? 위험한 경계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노조는 툭하면은 선진국의 근로 환경을 운운해댑니다. 북유럽의 복지국가가 어쩌고 뭐 유럽이 어쩌고 뭐 미국이 어쩌고 이런 소리 해대죠. 우리나라 노조 애들. 근데 이미 우리나라 대기업 귀족 노조의 연봉 대표적으로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노조 어떻습니까? 벤츠, BMW, 아우디 같은 독일 3사 명차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자동차 수출량이 가장 많은 일본 도요타 자동차보다도 우리나라 현대기아 노조가 훨씬 많은 연봉과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당연히 이미 빡세게 노조 회계 공시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도 항만 노조가 마피아와 손을 잡고 부두 노무자 공급을 독점을 하질 않나? 트럭 운수 노조 같은 사람들도 마피아와 결탁을 해가지고 공금을 횡령하는 등 미친 짓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1959년에 이미 수십 년 전에 랜드럼 그리핀법이라고 해가지고 노조 운영 보고 공개법, 공개 절차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노조의 회계 결산 그 보고와 공개 의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미국의 노조는 수백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회계 자료를 노조도 공개를 해야 돼요. 툭하면은 우리보다 지하자원도 많고 금융자산과 역량 자체가 넘사벽으로 비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선진국 타령하기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민주당 그리고 노조 좌파 인사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선진국 담자고 안 합니까? 당연하죠. 너희들은 선택적으로 내로남불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선진국 담자고 안 하는 거야. 자, 노조가 여러분들 100번 양보해서 노조가 무슨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하고 이게 정상입니까? 심지어 대기업 생산직에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그 젊고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면서 채용 장사질을 하고 이런 거는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반드시 노조 문제를 정상화해야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코스피 시장을 살릴 수가 있고 국내 주식과 기업 가치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세월은 탈원전에 자국의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을 스스로 박살내기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잃어버린 5년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시궁창 속에 갖다 박아 넣어버렸죠. 문재인은 그렇게 했던 인간입니다. 잘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자,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번 정권 정말로 기적적으로 바꾼 겁니다. 간신히 브레이크라도 세우고 한숨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입니다. 이번을 놓치면 대한민국 우파에게 두 번 다시 다음이라는 건 없을 거예요. 솔직히 정말 베스트로 잘해도 이번조차도 위험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자,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건설 노조 문제라고 해가지고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또 정당한 임금만 받는 거 말고 일하면은 물론 크레인 기사분들이 월급을 받으셔야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 대한민국 타워 크레인 기사 이놈들이 또 웃긴 게 뭐냐면은 따로 상납금을 받아 챙기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비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무슨 소리냐면 따로 용돈을 크게 안 챙겨주면은 이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그냥 건설 현장에서 일을 안 하고 손을 놓아버린다라는 거예요. 파업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안 도와주면은 대한민국에서 고층 빌딩이라든지 이런 거 건물을 못 지어 올릴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알고 월급 말고 따로 상납금 달라고 이것들이
강짜를 부리는 그런 것들이 또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때려잡고 개혁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대통령이 직접 그동안 언론이 이 문제를 몰라서 안 썼겠냐? 누구도 이런 걸 문제 삼다가 불이익 받기 싫으니까 그런 거 아니었겠냐라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적응해서 살아온 것 아니냐. 이런 병폐를 수사기관이 나선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노조 문제를 알고 알리기 시작하면은 그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제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조금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부디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이쁜 말이잖아요. 그죠? 이쁜 말이잖아요. 옳은 말인데 부디 이제 끝까지 가기를 저도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또 한 번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회계 자료 뭐 공개까지 거부를 하는, 그러면서 정부로부터는 수천억의 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어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제가 좀 또 이렇게 충분한 자료를 동원을 해가지고 열변을 한번 토해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여러분들도 저를 좀 이쁘게 봐주시고요. 많은 응원, 관심, 격려 좀 여러분들 많은 지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또 우리 동생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